네, 이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국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태국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보면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세법 개정도 같이 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사업 담당자가 당사자가 대상이고, 특히 주의해서 봐야 될 게 ICO 절차에 대해서 공식화시키겠다라는 법안이랍니다. 그래서 ICO를 해야 되는 그 암호화폐들은 사업계획서와 재무제표를 승인받아야 되는 게 아예 필수 사항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그 사업계획서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과 재무제표는 검증받고 검사받은 재무제표로서 제대로 된 거 회사에 대해서만 ICO를 허가해 주겠다는 그런 법안인데요. 중요한 게 정부가 승인한 약 한 7개 정도의 암호화폐로만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를 통해서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추정 코인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등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잘 봐야 될 것이, 그렇다면 현재 그 어떤 7개 암호화폐가 태국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암호화폐가 될 것이냐라는 것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 세법도 좀 전에 개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법 개정에서는 수익에 대해서 15%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양도하는 거에 대해서 10% 정도만 세금을 매겼는데, 이번에는 수익에 대해서 15%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그 세법을 통과시켰는데, 일부에서 비판이 완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수익을 갖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잃을 수도 있다, 세금이 너무 많다는 뜻이겠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죠? 아직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뉴스는 그 야당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반대한다라는 그 헤드라인을 뽑아봤습니다. 그 특근법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탄력적으로 좀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이제 현재 야당의 의견이라는데요. 특근법 아시죠?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그 현재 아시고 계시는 그 자금 세탁 방지법과 거의 같은 거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현재 21일에서 22일 사이에 아마 있을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어떤 권고안이 나오냐에 따라서 입장이 좀 나올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아마 그 현안 보고를 하라고 한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에서 현안 업무 보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현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야당 입장에서는 현재 그 법률 제청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요, 법률로서 제정을 하게 되면 시장 상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 법을 또 개정하고 하는 절차가 많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유연하게 대처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건 아닌데 좀 유연하게 빨리빨리 좀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 빠르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률 계속 제정해서 고치게 되면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도 했냐면요, 그 이용자 보호 특급법 이번에 개정하는 거, 이번에 그 특급법 개정안을 여당에서 내놨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용자 보호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는 완전히 그 비자금,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것이지 그 이용자 보호와 상관없는 법인데 이거 다 했다고 정부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정무위원회 최이배 의원께서는 정부가 담당 부처도 현재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안 의무나 감독 책임, 뭐 손해배상 등 투자 부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이 민간에게 다 떠넘기고 있다. 왜냐하면 이 특근법에서 보면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전부 은행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전부 은행들이나 민간에 넘기고 있다라는 게 아마 그 바른미래당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이 뭐 법을 개정하는 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하는 것보다는 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현재 야당의 의견인데, 이것도 좋은 하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들어와 있는 뉴스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가상통화나 암호자산으로 병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실패한 프로젝트가 1000건을 넘어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암호화폐 전문 매체 텔레그래프나 코인포스트가 그 암호화폐 실패 조사 사이트, 그러니까 코인 없이 데스코인 하니까 이제 죽은 코인을 이제 조사하는 이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코인 없이에서 조사한 바로는 247건, 그다음에 데스코인에서 조사해보니까 약 한 830건 정도가 그 현재
암호화폐 그 실패한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비트커넥트라고 그 AI로 비트코인에 대리 투자하는 건데 이게 전 세계에서 30억 달러의 그 자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폰지 사기로 의심받으면서 조사를 받으면서 가격이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뭡니까?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주식 투자하듯이 비트코인 투자해주는 그런 걸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폰지 사기로 미국 정부 당국에서 의심하고 조사하게 되면서 가격이 폭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분들도 많이 지금 현재 손해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그 전 세계 그 ICO 조달 자금이 약 작년에 13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2조 원 정도 되는데 2017년에 그 사기나 실패로 해서 조달이 실패한 금액은 약 10억 달러, 약 1조 1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